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플미 오늘 6월 30일 금요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6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미국은 이틀 남았고 우리는 하루 남았는데 예. 미국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번 달 한 4%씩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예, S&P 4에서 5% 정도씩 그렇죠? 예, 올랐습니다. 예, 특히나 러셀 2000이 중소형 지수도 거의 6% 가까이 올라가지고 나홀로 상승이다라는 그런 약간 우려도 있지만 빅테크만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러셀 2000이 지금 6% 가까이 오른 거 보면 연초 이후로 6%니까 사실 최근에 오른 게 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국채 10년물이 어제 13bp 그리고 2년물이 15bp 이렇게 오르면서 10년물이 3.8, 2년물이 4.86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 아, 좋게 나왔어요. 예, 특히 GDP 같은 경우 3번 발표하는데요. 속보치하고 잠정치하고 확정치 3번에 걸쳐서 발표하는데 어제 확정치가 나왔어요. 1분기 확정치네요. 예, 1분기 확정치입니다. 1분기 확정치인데 이전에 잠정치 발표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가 나온 거죠? 어제 2%가 나왔는데요. 네, 전 컨센서스가 1.4였고 그러면 속보치랑 잠정치에서도 얼마가 속보치에는 애초에 최초에 발표할 때는 1.1%가 나왔고요. 잠정치는 1.3%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걸 다시 리비전 해봤는데 2.0%가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러면 이거 속보치 나온 것만 갖고 거 봐라, 이 경제 안 좋잖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2%나 나오네요. 컨센이 한 1.4%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0.6%포인트 이렇게 그 상회한 거는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그러면 바로 경제 지표부터 보면서 2.0%가 나왔는데 개인 소비가 4.2% 증가했고요. 이전에는 3.8%로 잠정치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인 소비도 더 높게 수정이 됐고요. 수출도 이전에는 5.2%였는데 7.8%로 더 높게 조정이 됐습니다. 주택건설 투자도 이전에 마이너스 5.4%로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확정치에서는 마이너스 4% 나왔고요. 상업용 투자 뭐 이거는 이전에는 1.4%인데 이번에는 0.6%로 좀 낮게 나왔는데 주택건설이나 상업용 투자는 뭐 그 비중 자체가 적고 수출도 뭐 비중도 자체가 적은데 중요한 건 개인 소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전에 3.8% 나왔는데 지금 4.2% 0.4%포인트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여기 미국 실질 GDP 추이 보시면은 잠깐 2022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가 찍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2번 연속으로. 그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했는데 그 뒤에 2022년 3분기, 4분기, 1분기 보면은 추이가 3.2, 2.6, 2.0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 경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발표된 지표가 있었는데 고용지표 중에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6월 24일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컨센서스가 26만 5천 건이었는데 23만 9천 건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좀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고 이전의 숫자는 26만 4천 건으로 이전하고 컨센서스를
보다 개선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 부분은 컨센이 176만 5천 건이었는데 174만 2천 건으로 역시 방향성에 있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비슷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제 10년물이 어제 13bp 튀었고요. 좀 이례적인 일인데 최근에 그 방향성 그 추이로 보면은 계속 뭐 한 3.7에서 3.8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어제 3.84를 기록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조금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에도 3.8을 갔던 적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왔다 갔다 막 경제 지표에 따라서 네.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막 빠지거나 오르거나 할 만한 소재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오르려 치면은 뭐 제조업 PMI나 뭐 이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좀 거칠게 나와서 좀 빠뜨리게도 하고 네.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실망하고 있으면 실제 지표가 또 좋게 나와가지고 좀 오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와치 보시면은 좀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가서 86.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3.2% 동결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수치가 이런 그 페드와치의 그 인상 확률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금리에 관한 질문 받을 때도 예. 작년에 이제 페드가 금리를 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올리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 금리 페드에서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런 얘기할 때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페드 와치가 제일 정확하더라. 예. 그냥 페드 와치대로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야, 지금 86.8% 하면서 7월 26일 날 거의 뭐 이런 분위기면 금리 올리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또 계속 이제 데이터를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또 중요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PC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코어 PC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두 숫자에 따라서 또 금리가 하고 페드 와치의 금리 인상 확률, 동결 확률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26일이나 남았으니까 그죠? 예. 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 예. 근데 저널에도 0.4 MOM으로는 0.4인데 컨센도 0.4로 해가지고 약간 플랫하게 예. 지금 컨센은 나와 있네요. 예, YOY로도 똑같다고 나올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코어 PC 같은 경우가 지금 연준에서 예. 주목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좀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뭐 CPI든 예,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보다는 좀 더 떨어져 줬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 좀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PC는 사실 앞자리 숫자가 바뀔 걸로 예상되는데 네. 코어 PC가 그 스티키한 부분들, 특히 네네. 주거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크로보다는 실적에 예.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하자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죠. 예. 미국 기업의 매출의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이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의 화성엔터는 나이키 모자를 만들어 주는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디다스 매출이 주를 이루고 나이키 네. 매출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나이키 모자 만들어 주지 않나요? 모자 만드냐?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디다스 매출이 예. 큰 부분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이키가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는지 예. 예,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좀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관련된 모멘텀을 좀 시장에서는 기다리는데 다른 쪽의 모멘텀이 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은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횡보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YTD로 주가 상승률 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되더라고요. 못 올랐네요. 예, 못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4%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전부 그 관련된 주요 실적 지표가 좀 밋밋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12.8빌리언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12.59빌리언이었고요. 컨센은 좀 상회를 했습니다. YOY로 보면은 5%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바로 밑에 연간 매출액 보면은 이게 밀리언 단위인데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연간 매출도 같이 나오잖아요. FY23 매출이 51.2빌리언이 나왔고요. YOY로 한 10% 정도 늘었는데 2018년부터 조금 보시면은 대체로 10% 내외에 그리고 또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15% 이상의 매출 증가도 나왔는데 이번에 끝난 FY23은 그냥 중간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별로 보시면은 그 미국이 5%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EMEA 유럽,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 이쪽이 3%가 증가했고 그레이터 차이나 범중국이 16%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높은 실적 증가가 나타났고요. 아시아 태평양하고 남미 이쪽은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이 16%나 많이 증가했네요. 16%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그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온 데이터는 조금 밋밋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그 4Q 실적에서는 중국 쪽의 매출 증가가 시장 컨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모멘텀을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의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의 수익성인데 보시게 되면은 주요 실적에서 보면은요 레버뉴 쪽에서 5%가 아까 분기 기준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그 매출 원가 부분이 7%가 늘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오버헤드 익스펜스 여기 10%가 늘었고 그리고 토탈 셀링 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 이게 8%가 늘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보다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가 앞서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유가 원재료비, 물류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익률 둔화로 나타난 걸로 회사 쪽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팬데믹 때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 재고 소진을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또 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좀 둔화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매출 추이 아까 그 보셨지만은 1.8빌리언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가 늘었는데 이것도 뭐 분기별로 보면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중국이 모멘텀이 좀 그나마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좀 매출 증가 모멘텀이 전체 매출 증가를 좀 일으키는 그런 모양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재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고가 팬데믹 이전 수준만 하더라도 5에서 한 6빌리언 정도의 레벨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에 2022년 22년 뭐 초중반 말까지 해서 재고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에서도 그 뭐 재고 정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나타났던 평년 수준의 재고는
부분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좀 회사에서도 특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물건을 좀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광고를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이익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밑에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은 대체로 그 평년 수준이 한 45%에서 46%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43.6%로 지금 레벨 다운된 상태인데 전년 동기만 하더라도 45%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1.4%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 그 전체적인 프리미엄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영업이익률 하면은 그 나이키 하면은 그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숫자로 꺾였더라고요. 보통 한 15% 정도는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은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이를 그려오면은 특히 뭐 특별히 팬데믹 같은 이벤트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5%대 네. 낮게 나와도 뭐 한 12%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9.4%가 나왔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재고 얘기를 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예, 아까 매출은 5% 올랐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8에서 10% 이렇게 오른 걸 보면서 예, 야 나이키는 최근에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이구나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예, 네, 뭐 물류비, 인건비, 그러면 광고비, 원재료비, 예, 예, 그만큼 한 8% 올라도 예, 매출 가격을 한 12% 올려버리면 되니까. 예, 근데 5%밖에 못 올렸다라는 걸 보고 걱정을 했었는데 예, 밑에 재고 추이를 보니까 재고를 떨기 위해서 보통 이제 세일도 많이 하잖아요. 예. 가끔 보면 저도 이제 나이키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아울렛 같은 거 예, 아울렛 가서만 좀 사거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예. 데서 좀 싸게 팔 때만 좀 사는 편인데 이렇게 또 재고가 많은 줄 몰랐네요. 5빌리언 하다가 9빌리언 됐으니까 예, 이 재고를 떨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좀 많이 할인해서 예, 팔았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광고비도 좀 많이 지출을 했고 예, 그래서 요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9%로 떨어진 게 구조적으로 이제 뭐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영업이익률이 9%로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이인 건지 예, 아니면 이 많은 재고. 근데 재고의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면 2022년 2월부터 재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걸 보면 예, 아무래도 중국에 작년에 지나친 좀 락다운 조치가 예, 영향을 아마 줬을 거니까요. 예,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나이키의 영업이익률이 9.4% 요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예. 다시 뭐 12% 13%대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도 좀 시클리컬한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고 소진만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면은 영업이익률은 다시 회복할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서 규모의 경제나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그것 중에 이제 중국 매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는 한 16% 그 YOY로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슬로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센티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반영되면서 네. 주가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는 우리 남궁재훈 대리가 좋아하는 예. 룰루레몬 예. 예, 그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을 때 예. 이제 좀 프리미엄급 제품은 룰루레몬 사고 예.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약간 중가 예.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고가품이 또 안 팔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중국 나이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또 농구 선수 있잖아요. 예. 야오밍. 예. 예. 그래서 중국 저희 뭐 아들 친구나 뭐 이렇게 보면 저희 조카도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뭐 농구에 대한 이 열풍은 또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이키 마이클 조단 야오밍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매출은 또 나중에 회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이키가 워낙 또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라서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YTD로 3% 정도 하락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주가 레벨로 봤을 때 멀티플이 어느 수준 정도에 와 있는지 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뭐 밑에 포워드 PE하고 PBR 멀티플을 가져왔는데 뭐 PBR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멀티플 밴드상으로는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61배에서 뭐 29배 요 수준에서 멀티플 밴드가 형성돼 있는데 지금 포워드 P로는 한 28.5배로 그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로는 뭐 11.94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PER로 보면은 이 회사가 한때 뭐 한 50배 근처에도 가고 잠깐 50배를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 28.5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 매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재고 관리 재고 조정 이후에 일어난 수익성 개선 이런 거에 대한 숫자가 입증이 되면은 주가는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내지는 회복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P 멀티플이 저도 좀 궁금은 했었는데 예. 왜냐하면 2021년도에 미국 시장 한창 갈 때 예. 나이키를 우리도 뭐 모델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을 만들잖아요. 예. 보면 항상 좀 비쌌던 생각이 나서 예. 나이키 1등 기업이라서 브랜드 스포츠 쪽에서는 예. 넣으려고 보면 비싸네요. 예, 그런 느낌 때문에 못 넣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PER이 거의 50배 가까이 갔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라색이 40배니까 한 45배. 예. 예, 그러면 나이키 같은 회사가 45배를 받는 거는 조금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익이나 이런 게 약간 줄면서 한 28배 예. 요 정도 받는 거니까 이익이 회복을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올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그 느낌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쏠림 현상이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그 IT, 빅테크, 반도체, AI 이런 쪽에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심리나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소비재나 네. 전통적인 방어주 그리고 가치 영역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아 상황에서 이익하고 뭐 수익성 뭐 이런 것들만 좀 확인이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좀 지금 비싼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은 좀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나이키 매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지표랑 그리고 나이키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